수도권에 거주고 있는 사람들의 소위 안보적인 심리 상황도 어떻게 보는 것을 정부가 과연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퀴즈가 한 가지 염려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라고 보는 것이 마치 현재도 우리 사람으로 다 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법안을 내면 이거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참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까지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한번 정치권이 냉정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소위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상징성만으로 부인하는 그러한 사태가 초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 요구를 합니다. 좀 정책을 좀 상식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팀의 정비를 당장에 단행을 하십니다. 민주당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와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고 또 먹는 물조차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인천 수돗물 유통 사태, 그 다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런 것들이 빈발하고 있으니까 이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진정성도 없고 위험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의 그런 속셈을 모를 리도 없습니다. 빨리 거둬들이고 당장 발등에 불로 떨어진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 그 다음에 인천 수돗물 문제, 박원순 시장 성추행과 관련한 재반 문제들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 성추행 문제가 이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더해서 조직적 은폐 사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변호인이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에 이 문제를 미리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면담조차도 거절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고소사건 조사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알려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또다시 검찰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누설 문제를 포함해서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누설 문제도 다뤄야 하고 만약에 그런 사건이 제보되거나 접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뭉개졌다면 직무유기 문제도 함께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기 편이어서 사고나 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막아보자고 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관해서 당헌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일사불란하게 공천하는 쪽으로 바람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한다고까지 하면서 무공천을 주장했던 사람이 돌변해서 무공천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이해찬 대표가 아주 세게 나무라니까 아마 꼬리 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를 칭찬했는데 이 시간부로 칭찬을 취소합니다. 취소하고 이재명 지사 아무리 여러가지 급한 것이 있지만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장사꾼도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데 큰 정치인이 뭐가 유불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압력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이틀 만에 말을 바꾸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지경입니다. 아울러서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서울시장 후보 내려고 몰아가는 것도
국민들이 다 알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시도를 진작에 포기하고 일찍 서울시장 후보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나라의 정부는 국민의 의식주,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산산조각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고 해보겠다는 그 꿈을 짓밟아 놓고 이제는 마시는 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인천의 수돗물 유충 발생 사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7월 9일 한 가정집에서 수돗물 꼭지에 유충이 발견돼서 신고가 됐고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긴급하게 전국의 정수장 중에서 활성탄 여과지를 쓰는 정수장 49곳을 조사를 시켰는데 그 중에서 14%가 넘는 7곳에서 그런 유충이 발견이 됐습니다. 전 국민들께서 그동안 수돗물을 정부를 믿고 마음껏 드셨는데 얼마나 놀라셨겠는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벌써 한 보름이 이렇게 지냈는데도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천시 이런 데서는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 좀 안전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대안도 제시 못하고 오히려 깔다고는 인체에 무해하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축소한다든지 그러면 수돗물을 마시지 마라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는 건 정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에게 나라에서는 수돗물에 대해서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해 준 겁니다. 국민들이 싸게 또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정부에게 책임을 맡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책임감 없이 너무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저께 방문에 이어서 오늘 들이 또 현장을 방문합니다. 다녀와서 확실하게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대책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정부에서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기업 정서에서 조금 물러난 그런 선심성을 보이기는 했는데 여전히 징벌적 과세 또 편가르기식 증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기보다는 경제 실정을 가리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세수 확보에 치중을 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그런 부작용이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증세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또 취득과 양도에 따른 거래세 인상을 계속 이렇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징벌적 과세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과세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늘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뿐만 아니고 1가구 1주택자 심지어 세입자까지 그 고통이 전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억지로 이렇게 부동산 실책을 덮는 징벌적 과세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소득세제에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이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제를 바꿀 때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야지 되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적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고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다가 개인 투자자의 반발에 부딪혔는데 대통령이 이에 말 한마디를 하니까 조세 당국에서는 기존에 제시했던 정책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질책 이전에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세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당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투자세 공제 등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라든지 관이가세 기준 완화 등 서민이나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법이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 이전부터 정부의 경제 실정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세제 정책을 좀 더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당 중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도 과감하게 펼쳐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또한 이런 조세 정책뿐만 아니고 규제개혁이나 노동개혁도 함께 추진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에서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미흡한 부분 더 보완하고 당면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국민들께서 극복하고 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직감이 폭증을 해서 젊은 분들의 많은 꿈을 앗아가게 해서 이생진망이라고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먹는 물조차 이제는 두려워서 공포 속에서 먹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관리 기준이나 기준과 무관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수질 기준이 초과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관리 기준이 있습니까? 수질 기준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돗물을 정수하는 과정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수돗물을 공포에 떨어뜨린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봉천 정수장을 방문하시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정수기를 놓으면 정수기의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만이 그 물을 우리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수장에 이 활성탄 여과기가 있는데 바로 그 활성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탄소 계열로서 석탄 계열로 이 모공이 많이 나가 있고 이 활성탄을 90cm에서 약 1m 정도의 높이를 통해 가지고 물을 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수기 필터처럼 유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유물질을 우리가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곳 관리에 부실의 문제가 있어서 이곳에서 유충이 살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국민들한테
집까지 다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포에 떨고 있는 수돗물 문제를 관리의 부실의 문제이지 기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기준 자체를 없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이 활성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세척을 해줘야 합니다. 세척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세척한다 그러지만 각 취수하고 있는 취수구의 수질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조차도 없다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 이것을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새 것은 6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다시 재생한 것은 3년마다 교체를 하는데 이 또한 과학적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문제를 정부는 빨리 기준을 정해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지금 공직자들을 인사발령을 내는데 수질관리 기사라든가 이러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놔야 되는데 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수질이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정수장 자체에 외부에 있는 해충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수장 안에 어떤 해충도 막을 수 있는 방어벽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방충망을 설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이 정수장 관리를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기준이 있느니 없느니 관리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순된 이런 이야기를 환경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 뉴딜을 하면 마치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그린 뉴딜을 갖다가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하고 이 관리 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 뉴딜은 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관리 부실에서 온 이 문제를 이 정권이 마치 그린 뉴딜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관리하고 있는 이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것처럼 바로 이 활성탄 이 여과지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2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가해자가 박원순 시장이라는 것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유현정 부장검사는 피해자와의 면담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내 최고의 성범죄 수사기관인 중앙지검 여성조사부가 상황을 파악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지점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내용을 대검찰청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왜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유현정 부장은 이성윤 지검장에게는 직보했을 것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청와대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지검장이 스스로 뭉갠 어마무시한 사건을 또다시 중앙지검에서 수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과 오검의 제보에 평생 국가를 위해 공직한 한동훈 검사를 검언 유착으로 몰고 있으며 박원순 성범죄 사건을 은폐시킨 곳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란 말입니까? 윤석열 총장은 박 전 시장의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을 서울지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 장관임에도 말이 없는 추미애 장관은 답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은폐한 이 사건을 언제 보고받았으며 어떤 조치를 했는지, 왜 중앙지검에서 뭉갰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거짓과 위선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세우는 자리이기를 바랍니다.